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34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지난 회차에 너무나도 좀 충격이 커서 K리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J리그는 나고야 대 가와사키에서 나고야 승은 정말 이유 없이 가져가 봤는데 그게 적중이 되면서 J리그도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어떻게 좋은 정보를 전달드려야 할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K리그는 간단하게 지금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 건데, 이번 회차부터는 왠지 이길 팀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A그룹과 B그룹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시점으로 보여서 강팀은 강팀다운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퍼지면서 대응 단계가 2단계인데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스포츠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 지금 요게 지금 정부 쪽과 이런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최악의 상황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주 경기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경기 영상, 못 본 경기들 보고 K리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는 주중에 3경기 정도 경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가 다 끝나고 좀 경기 영상을 보면서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K리그 6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상주 상무 대 인천 유나이티드. 상주 상무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들로 팀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8월 말 전역을 앞둔 강상우, 한석종, 김대중, 류승우, 진성욱, 이찬동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들로 다시 리빌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동 선수는 말년인데도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뛰는 모습 좋아 보였고, 또한 새로운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나왔지만 생각보다 팀플레이가 좋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공격에 오현규 선수의 헤딩골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과감하게 슈팅하는 모습들은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오히려 상무가 전북을 상대로 리드를 했다고도 보이고, 후반전에는 박스 내에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북이 골을 기록하는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주 상무를 상대로 인천이 지금 2연승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상주 상무의 홈에서 3연승까지는 솔직히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전북이 운영했던 것처럼 크로스에 의한 타겟 공격이 주가 되어야 상무의 많은 수비들을 뚫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인천의 크로스 능력은 솔직히 좋아 보이지 않고, 또한 무고사 선수의 머리만을 노려야 되는데 무고사 선수의 결정력에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오죠. 또한 인천은 이기고자 하는 열정은 좋지만 항상 수비에서 잔실수가 있고, 핸들링이나 박스 내에서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들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경기 상주 상무가 주축 자원들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새로운 자원들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중점을 둔 상주 상무의 사이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 수원 삼성 대 부산 아이파크. 수원 삼성은 인천에게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인천과 함께 강등 위기에 처해져 있죠. 전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다 투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기력이 나왔다는 게 참 굉장히 답답하고, 특히 원톱 타가트 선수의 골 결정력은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입니다. 인천과의 경기에서의 결정력은 거의 발이 세모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27일 상주 상무에서 전역하는 중앙 미드필더 한석종 선수를 수원 삼성에서 영입을 하면서 부산과의 경기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뭔가 팀 경기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 부산도 사실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으로 이겼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많았고 골도 첫 번째 골, 강민수 선수의 수비 맞고 굴절 뽀록골, 그리고 이정엽 선수의 페널티킥골은 사실 페널티킥을 왜 줬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였고 운이 좋았다고 보이고 최필수 골키퍼의 선방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양 팀의 경기력으로 볼 때 어느 팀이 우세하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의 안 풀리는 모습은 양 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를 축으로 잡아야 될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 삼성은 4경기째 승리가 없고 2연패를 기록 중이고 부산은 5연속 무승의 흐름을 지난 경기에서 운 좋게 끊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수원이 연패를 끊는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서 일단 수원 사이드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울산 현대 대 FC 서울. 이 경기는 사실 울산 현대의 경기력보다는 FC 서울의 경기력에 중점을 맞춰서 봤는데 FC 서울은 최근에 포백 라인으로 재미를 봤던 멤버로 계속 경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약발이 다 되어 보였습니다.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포백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뒷공간을 굉장히 광주에게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광주처럼 뒷공간을 스피드로 돌파하는 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경기 내내 광주를 상대로 고전을 했고 어떻게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지 의문이 들고 공격 찬스는 항상 세트피스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골키퍼 양한빈 선수가 없었으면 탈탈 털리는 경기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경기의 전술과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울산 FC 서울이 울산 원정을 가서 울산 현대를 만난다라면 이 경기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울산의 측면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고 골 결정력 부분에서는 골무원인 주니오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성남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한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울산이 FC 서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전북 현대 대 강원FC.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구스타보를 앞세운 4-1-4-1 전술로 측면 돌파 후 헤딩이 유효했고 김진수 선수의 정확한 크로스가 2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측면에 한교원 선수, 바로우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이 선수들이 크로스가 안 되면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킥 정확도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강원은 지금 굉장히 침체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도 터지지가 않고 지금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공격이 잘 되는 날에는 수비가 안 돼서 비겨버리고 수비가 잘 되면 공격이 안 터지는 상황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강원FC의 수비 라인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우와 한교원 선수에 대한 방어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임채민 혼자서 구스타보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피지컬부터가 많이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경기 특히나 원정에서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강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천 원정에서 한 번 이긴 것밖에 원정 승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음 편하게 전북 현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포항 대 성남FC. 포항은 지난 경기에서 조금은 어이없게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5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인천과의 무승부 이후부터 경기가 안 풀리는 건데 인천이 무슨 포항의 저주라도 내린 건지 모르겠네요. 김기동 감독님도 부산과의 경기를 터닝포인트로 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포항은 오닐과 권한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이승모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출전을 했지만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하창래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부산과의 경기에 결장을 했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를 리드를 했고 압도적으로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했고 운이 너무 따라주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경기 성남과의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에서 포항이 0대4로 대승을 거뒀었고 슈팅 숫자는 비슷했으나 역시 결정력의 차이가 경기를 갈랐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류첸코 선수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성남과의 경기에서도 터질지 안 터질지 의문이 들고 있고 성남은 항상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성남의 김현성 선수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양동현 선수도 6월에 한 골 이후에 벤치를 지키고 있고 토미 선수는 출전 시간에 비해 골을 기록하긴 하지만 파워적인 측면에서 떨어져서 수비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 경기 포항이 최근 체력적인 문제와 부상 선수들의 대체 자원 때문에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성남은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일단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대구 대 광주. 대구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좋은 상황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결정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역시 좋아 보였고 결정력적인 부분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미 지난 한 번의 맞대결에서 대구가 광주를 상대로 2대4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 선수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었고 윌리안 선수 대신 김정환 선수가 나왔었던 경기였죠. 또한 대구도 에드가 선수 없이 대한 선수가 출전을 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정예 멤버로 출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오면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패스를 자주 넣어주면서 펠리페에게 굉장히 연결을 잘하고 있는데 대구는 서울처럼 그렇게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의 뒷공간을 공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대구 또한 광주의 뒷공간을 노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양팀 모두 측면 돌파 이후 크로스를 이용한 타겟 공격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구가 3연속 승리가 없고 광주는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광주의 4연속 무승부는 조금 생각이 들지가 않고 대구가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을 하거나 이변으로 광주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구FC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에 들어올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해외 배당 기준으로 볼 때 홈팀들이 모두 정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심스러운 배당이 몇 개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배당 같은 부분은 최종 분석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주중에 J리그 경기들도 있고 해서 J리그 경기가 끝나면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주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